서울 청담동 한복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찾는 레스토랑 청담 그레이스는 언제나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방송계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직원들은 실수 하나조차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일한 지 2해가 채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계산 하나, 주문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묵묵해 일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금요일 저녁 예약이 꽉 찬 청담 그레이스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주방에서는 주문이 빗발치고 홀에서는 웨이터들이 빠르게 테이블을 오가며 긴장된 공기를 숨기려 애썼다. 지은은 테이블 12번의 계산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 1명과 보좌진 2명이 앉아 있었다. 평소 단골이던 손님이라 그녀는 결제 금액까지 거의 외우고 있었다. 그런데 계산서를 확인하는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보였다. 원래 1,850만 원이었던 금액이 2,2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계산 시스템에 오류가 난 줄 알고 다시 확인했지만 데이터상엔 수정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관리실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점장 박도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매일 고가의 시계를 차고 직원들에게는 늘 완벽함을 강요하는 인물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박도진은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맞다. 그러나 지은의 시선은 그가 클릭한 화면의 한 줄에 멈췄다. 추가 요금, 특별 서비스 400만 원. 실제로 그런 서비스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도진은 지은의 시선을 알아차리자 입꼬리를 비틀었다.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단순한 오류라면 몰라도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다. 박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마치 도전이라도 받은 듯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눈빛이 어떤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지은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이유도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 있었다. 직원들은 그곳을 그림자 구역이라 불렸다. 불편한 대화나 꾸중이 오가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였다. 바로 옆 VIP룸의 문이 열렸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나왔다. 박도진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닿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남자는 청담 그레이스의 실소유주이자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그룹 회장 강현성이었다.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림자 주인이라 불렸다. 강현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듯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내뱉었다. 그만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이었다. 박도진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주변의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강현성은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주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방금 전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은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자신이 한 말이 단 한순간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단지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내일은 아마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직원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분위기를 덮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남은 일을 끝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조명이 꺼지고 문이 잠겼을 때에도 그녀는 홀로 남아 계산서를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게 고요하게 남는 법이었다. 퇴근길 그녀의 휴대폰에 미확인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면담이 있습니다. 발신인은 청담그룹 인사팀. 짧은 문장 하나가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불안을 터뜨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오갔다. 잘렸을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터진 걸까? 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이미 진실을 말했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새벽에 되도록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박도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강현성의 눈빛이 따라왔다. 낯선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을 본 기분이었다. 한쪽은 권력과 탐욕의 세계, 다른 한쪽은 자신의 작지만 단단한 양심. 그 경계선 위에 자신이 서 있었다. 지은은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누군가는 이 일을 덮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청담 그레이스의 불빛은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꺼지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남겨진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누군가의 눈이 여전히 그곳을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하듯이. 강현성은 그날 밤 본사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재무팀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짧게 지시했다. 청담 그레이스 매출 자료 전부 가져와. 몇 분 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판매 내역과 결제 로그가 정리된 파일이 놓였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 사이의 미세한 불균형이 금세 눈에 들어왔다. 특정 시간대, 특정 테이블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액 조정, 그리고 일관된 담당자 이름, 박도진.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점점 커지는 패턴은 명확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본사 감사팀이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매출 시스템의 로그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고 조작 흔적은 너무 서투르게 남아있었다. 11개월 동안 이어진 금액 조작, 허위 청구, 그리고 리데이트. 직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서류 어디에도 박도진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흔적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했다. 강현성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 보기 위해. 한편 지은은 마포의 좁은 원룸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하루 종일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쉬지 않았다. 식당에서 본 그 눈빛들이 계속 떠올랐다. 박도진의 분노, 직원들의 침묵, 그리고 강현성의 짧은 명령. 그 어느 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사직서를 써 내려갔다가 찢었다. 그만두면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겨진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동생 민재는 재활병원에 있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민재는 뇌 손상으로 반년 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이미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쌓였고 지은은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티고 있었다. 그마저도 이제 그만둘 위기였다. 박도진의 분노밖에 난 이상 그곳에 남는 건 위험이었다. 하지만 떠나면 빚은 그대로 남는다. 새벽 4시가 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강현성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에서는 정적만 흘렀다. 마치 모두가 사건을 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해가 떠오르기 전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완성했다. 짧고 단정한 글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단 한 줄. 종이를 접으며 마음속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신이었다. 그렇게 세상은 움직이는 걸까? 아침이 되어 문자를 받았다. 청담그룹 인사팀입니다. 정민호 전무님과의 면담이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면담이라니 사직서를 낸 적도 없는데 왜 인사팀이 그녀를 부르는 걸까? 혹시 해고 통보일까? 혹은 어제의 일이 더 크게 번졌을까? 불안이 복부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퍼졌다. 출근 시간대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연신 손톱을 물어뜯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어딘가 멈춰 있었다. 회사 본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단을 오를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면담이 단순한 절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강현성은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밤중에 확인한 데이터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명의 직원을 떠올렸다. 지은. 기록상으로는 단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고객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엔 그녀의 이름이 두세 번 등장했다. 관리자 지시에 불응, 불필요한 질문 제기. 대개 불성실로 분류되는 항목이었지만 강현성은 다르게 봤다.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보자. 그리고 묻자. 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확신이었는지. 지은은 10시에 맞춰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미리 준비된 방문증을 건넸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직서와 병원 청구서가 함께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자 조용히 발을 들였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다른 층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박도진의 이름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를 강현성에게 건넸다. 확실합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조작입니다. 강현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가 아니라 옆에 놓인 직원 리스트에 멈췄다. 이지은, 홀서빙. 그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정직하지만 두려움이 많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려워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야.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문 앞에 도착했다. 문패에는 정민호 전무실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의 한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민호, 중후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이지은 씨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조여드는 듯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호는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 보고받았습니다. 이건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의 눈이 순간 커졌다. 대표님이라니. 그녀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강현성. 그가 왜 자신을 보려는 걸까? 해고 통보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게 전부다. 정민홈은 그녀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무거웠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발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지은은 직감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직원 명단의 한 줄이 아니게 될 예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은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본사 최상층 유리문 너머에는 대표이사실이라는 금속 명패가 걸려 있었다. 안내해준 정민우 전무는 문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쥐었다. 사직서와 병원비 영수증이 담겨있는 봉투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다. 강현성이었다. 그는 전날과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엔 아무런 감정이 비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이지은 씨죠?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지은은 작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현성은 자리에 앉으며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지은은 조심스레 앉았지만 시선을 들지 못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어제 일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박도진이 한 짓이죠. 그의 말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서류를 한 장 꺼내 보였다. 매출 조작 내역과 직원 로그 기록이 정리된 표였다. 1년 가까이 반복된 금액 조작, 특정 시간대, 특정 테이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더 오래 숨겨졌을 겁니다.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본 것은 단지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재은 씨, 당신은 어제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도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박도진 뒤에는 최상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강현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최상호, 외식업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예요. 내부 스캔들을 만들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 그가 노린 건 우리 그룹의 핵심 브랜드인 청담 그레이스입니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자신이 단순한 매장 내부의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니라 훨씬 큰 세력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강현성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당신이 기록한 그 노트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검은색 표지의 수첩이었다. 고객 불만, 가격 수정 내역, 관리자 지시사항 등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날짜, 시간,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강현성은 노트를 받아 조용히 넘겼다. 페이지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을 확인하던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우리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재은 씨, 나는 당신을 해고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부탁이라니?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강현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도진과 최상호의 거래는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제가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강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신뢰받는 직원입니다. 박도진은 아직 당신이 나를 만났다는 걸 모릅니다. 당신이 평소처럼 행동하면 그들은 안심할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꼬집었다.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박도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잘못 움직였다간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쏠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현석의 다음 말이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대신 약속하죠. 당신과 동생,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거짓을 구분하는 감각이 있었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현성은 미소를 짓지도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게 이유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지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산업 전체의 신뢰와 관련된 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은은 노트를 다시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주저함이 섞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강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팀의 일원입니다. 외부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박도진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섞여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강현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지금 두려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용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이 등에 남은 채 지은은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어제의 자신과는 달랐다. 아직은 불안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자마자 강현성은 전무를 불렀다. 준비하세요. 곧 움직일 겁니다. 그 짧은 명령이 본사 안을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의와 한 제국의 생존이 맞서는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현성은 회의실 문을 닫으며 잠시 숨을 고르듯 앉았다. 정민호 전무와 기술 담당 이우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외장하드 2개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이제 시작합시다. 이우진이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띄웠다. 박도진이 최상호 측에 전달하려던 재무자료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주로 분기별 수입 내역, 납품 거래, 그리고 내부 감사 메모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조작돼 있습니다. 숫자는 맞지만 근거 문서가 없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몇 개의 그래프를 보여줬다. 허점은 명확했다. 강현성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자료는? 이우진이 대답했다. 완벽하게 깨끗한 데이터입니다. 매출과 세금, 거래처 모두 정상적이며 시스템 로그까지 동일하게 복제할 예정입니다. 겉보기엔 진짜보다 더 진짜일 겁니다. 정민호가 덧붙였다. 이 파일을 박도진이 직접 전달하게 만들죠. 그가 증거를 넘겼다고 착각하게. 강현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목요일 밤이 마감일입니다. 그 전까지 준비를 끝내세요. 이우진은 파일 작업에 들어갔고 정민호는 내부 보안팀과의 협조를 지시했다. 동시에 강현성은 이지은에게 연락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 문장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청담 그레이스로 돌아왔다. 출입타드를 찍을 때 몇몇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박도진은 그녀를 보자 짧게 인사를 건넸다. 돌아왔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르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네, 업무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척했다. 주문을 받고 결제를 확인하고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차가운 감시의 눈이 있었다. 청담그룹 보안팀은 이미 매장의 내부 통신망을 모니터링 중이었다. 박도진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는 미세한 녹음 장치가 설치됐다. 그가 전화를 걸 때마다 모니터링룸의 화면에는 발신 번호와 녹취 파일이 즉시 저장됐다. 처음엔 평소처럼 업무 통화만 오갔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9시 47분 그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목요일 밤이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반대편의 남자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현성은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최상호였다. 이 통화는 그대로 녹음돼 저장되었다.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이우진은 즉시 회의실로 달려와 보고했다. 그들이 움직입니다.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로 확인됐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프라임타워. 강현성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죠. 그날 이후 지은의 하루는 숨막히게 긴장된 반복이었다. 평소처럼 일하면서도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박도진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때로는 불필요한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속을 떠보았다. 그날 일은 이제 잊은 거지? 그는 무심하게 묻는 척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지은은 담담히 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심장이 요동쳤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받은 암호 메시지를 확인했다. 계속 유지하세요. 감시 중입니다. 그것은 보안팀이 보낸 신호였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곤 했다. 박도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강현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은 이미 추적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결국 지은혜가 향했다. 요즘 누가 뭐 물어본 적 없지? 아무도요. 대표님도 본사 사람들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목요일이 다가왔다. 이호진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보고했다. 가짜 데이터 완성됐습니다. 시스템 로그와 암호 해시까지 복제했습니다. 외부에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강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박도진이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날 오후 박도진은 본사에서 온 비공식 파일을 받았다. 최종 감사 자료. 겉보기엔 정상적인 내부 문서였다. 그는 이를 USB에 복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끝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CCTV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현성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는 매장과 본사, 그리고 여의도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신호가 그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지은의 휴대폰에도 위치 추적이 설정돼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장에 남아 마감을 돕고 있었다. 그게 바로 미끼였다. 밤 9시 30분, 박도진이 매장을 떠났다. 차량 블랙박스에 GPS가 켜졌고 보안팀은 즉시 그의 경로를 확인했다. 목적지는 여의도 프라임타워. 그 시각 강현성은 짧게 명령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상태 유지.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라. 한편 매장에서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지은은 평소처럼 마감을 진행했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 있었다. 자신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고 누군가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각을 가리켰다. 목요일 오후 10시, 함정은 이미 닫혔다. 목요일 밤 서울 여의도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이었다. 박도진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택시에서 내렸다. 손에는 회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외장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프라임타워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는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은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10층 CL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문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자 안에는 최상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짓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수고했네, 박 과장. 그 말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박도진은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여기 있습니다. 본사 서버와 일치하는 자료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최상호는 가방을 열어 외상하드를 꺼냈다.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깔끔한 표가 떴다. 그는 몇 개의 파일을 클릭해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는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약속한 금액이네. 현금으로 7천만 원. 박도진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천장의 조명 뒤 화분 아래 벽면의 시계 속에는 이미 8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모든 장면이 동시에 본사 보안실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시각 청담그룹 본사 17층 회의실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의도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이우진이 노트북을 조작하며 속삭였다. 녹화 이상 없습니다. 음성도 깨끗합니다. 강현성은 팔짱을 낀 채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화면 속 박도진이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이제 끝이야. 몇 초 뒤 화면의 다른 창에서 자동 전송 로그가 떴다. 익명 발신 이메일, 주요 언론사 12곳, 송신 완료.
기자들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청담그룹 매출 조작 및 내부 비리 관련 증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첨부된 영상에는 방금 녹화된 장면 일부가 편집 없이 담겨 있었다. 한편 프라임타워 로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건물 출입 기록이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JTBC, YTN, 조선일보 로고가 박힌 마이크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그들은 방금 받은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온 상태였다. 10층 문이 열리자 박도진은 여느 때처럼 평온한 척 걸어 나왔다. 봉투를 가방 속에 넣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순간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박도진 과장님, 청담그룹 내부 자금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상호 대표와의 거래 사실 맞습니까? 본사 재무자료를 유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박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카메라들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고 방송사 생중계 화면이 동시에 송출됐다. 본사 회의실의 화면에도 그 장면이 그대로 뜨고 있었다. 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올 수 없겠군요. 강현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단지 서류철을 닫으며 조용히 지시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단계 진행하세요. 이유진이 즉시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실제 데이터와 조작 내역 그리고 최상호의 계좌 흐름이 포함된 증거 패키지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동시에 전송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서버로 전송되었다. 불과 20분 후 경찰청 서버에 알림이 떴다. 청담그룹 비리 제보자료 접수. 내부 시스템은 즉시 수사 전담반에 자동으로 배정했다. 그 시각 언론은 이미 청담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도진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다. 여의도 거리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오는 그 레스토랑 관리자 아냐? 와, 저게 다 조작이었네.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트위터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청담그룹, 박도진, 최상호라는 단어가 동시에 올라갔다. 그 시각 최상호는 사무실 안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지금 무슨 일이야? 기자들이 왜 여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건물 앞에 방송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황급히 외장하드를 빼서 가방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가 건물 앞에 도착하고 있었다. 본사에서는 모든 통신 로그가 정리되고 있었다. 이우진이 보고했다. 언론 노출 완료, 수사기관 접수 완료, 내부 백업 완료했습니다. 강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진실이 스스로 움직이게 놔두죠. 그 시각 청담 그레이스 매장에서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있었다. 이지은은 계산서를 정리하며 TV 속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하단의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청담그룹 내부 부패 스캔들, 증거 영상 공개. 직원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에 모였다. 그들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박도진의 얼굴이 비쳤고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클로즈업 됐다. 지은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모든 게 끝났음을,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일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밤 11시 30분, 서울의 대부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반부패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내며 청담그룹의 내부 제보 덕분에 구조적인 부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의는 결국 돌아온다. 익명 제보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강현성은 사무실 불을 끄며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그가 문을 닫은 순간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청담 스캔들은 단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장면으로 시작됐다. 화면에는 박도진이 여의도 빌딩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을 가리던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청담그룹 매출 조작 사건, 이른바 청담 스캔들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송 화면에는 한 장면이 추가됐다. 박도진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던 그날의 영상이었다. CCTV에서 복원된 그 장면은 단 몇 초였지만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SNS에서는 직원 폭행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람들은 영상 속 여성을 용기 있는 직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저 한마디가 다 바꿨다. 그녀의 침묵 대신 세상이 말하고 있다. 같은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오전 9시 최상호는 법무팀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이번 일은 오해입니다. 청담그룹과의 거래는 모두 합법적이었으며 불법 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된 문장을 읽으며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기자석에서 한 손이 들렸다. JTBC의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다. 대표님, 이 녹취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번 주 안에 자료 받으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최상호의 것이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작된 파일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장면은 곧바로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졌다. 기자들은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박도진 씨에게 전달된 돈은 무엇입니까? 내부 제보자를 협박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최상호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옆에 있던 법무팀 직원이 그를 대신해 마이크를 끄며 기자회견을 서둘러 종료시켰다. 그러나 이미 모든 방송사에서는 최상호 녹취 공개라는 자막이 깔린 상태였다. 그 시각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후 1시 20분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박도진이 발견됐다. 도주를 준비하던 그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 박도진 씨 체포영장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저항했지만 곧 체념한 듯 손을 들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얼굴은 그대로 뉴스 카메라에 잡혔다. 청담그룹 전 관리자 박도진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그 문장은 오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몇 시간 뒤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최상호가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서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다. 모든 파일에는 동일한 서명이 있었다. 초이 상호. 경찰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발표했다. 혐의는 뇌물공여, 사기, 부정거래입니다. 수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천의 한 호텔에서는 최상호가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서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다. 모든 파일에는 동일한 서명이 있었다. 초이 상호. 경찰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발표했다. 혐의는 뇌물공여, 사기, 부정거래입니다. 수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날 저녁 청담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직이 승리한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누군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꽃은 곧 본사 정문 앞에 놓였다. 뉴스 앵커는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부 제보였습니다. 청담그룹의 한 직원이 정직한 기록으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지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청담그레이스 직원 이지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청담의 용기 있는 직원이라 불렀고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말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천 개 공유되었다. 도둑질입니다. 라는 그녀의 짧은 말이 뉴스 자막으로 인용되며 사람들은 그 한 문장에 감탄했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알림창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감사 인사, 응원, 그리고 인터뷰 제안.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했다. 매장 문을 열고 계산기를 켜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 모든 평범함이 오히려 세상과의 거리를 만들어주었다. 강현성은 며칠간 언론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는 내부 공지문 하나를 올렸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진실을 선택한 사람을 보호한다. 그 문장은 사내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되었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며칠 뒤 청담그룹은 공식 성명을 냈다. 이번 사건은 한 직원의 양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투명 경영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나간 직후 여러 신문에서 사설이 실렸다. 한 명의 양심이 바꾼 산업, 정직이 브랜드의 힘이 되다. 청담그룹의 부활은 내부에서 시작됐다. 박도진은 구속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그 직원이 날 멈춰 세웠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죠. 그의 진술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늦었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라 평가했다. 최상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계속 쏟아졌다. 그가 박도진에게 송금한 7천만 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된 뇌물이었고 외장 하드의 데이터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추가 불법 거래가 드러났다. 사건이 터진 지 10일 만에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방송사들은 기업 내 양심의 가치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대학 강의에서는 청담 스캔들이 윤리 경영의 사례로 다뤄졌다. 지은은 여전히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단지 직원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동생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누나, TV에서 봤어. 자랑스러워. 그 한 문장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말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도둑질입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제 하나의 신념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남았다. 며칠 후 청담 그레이스에는 손님이 몰려들었다.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직한 이름이 된 곳이었다. 뉴스 마지막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자막으로 떴다. 청담 스캔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 그날 이후 누구도 그 문장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청담 그레이스의 문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정직의 상징, 용기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보였다. 언론은 하루 종일 청담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매장 내부에는 이미 본사 관계자들과 임직원들이 자리했고 강현성 대표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사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그 종이에는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하다면 이 기록을 올바른 일에 사용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청중석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그 문장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강현성은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이지은 씨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녀는 청담 그레이스의 새로운 운영이사로 임명됩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플래시 속에서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얼굴에는 긴장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묘한 울림을 남겼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군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부 직원은 눈가를 훔쳤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즉시 자막으로 송출했고 방송 화면에는 정직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라는 문장이 크게 떠올랐다. 그날 오후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지은
청담 그레이스 운영이사, 정직의 선언이라는 키워드가 나란히 올랐다. SNS에는 그녀의 발언이 캡처되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런 용기다. 돈보다 양심을 택한 한 사람. 한 문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했다. 강현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임직원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는 선언했다. 오늘부터 청담그룹은 정직 경영을 기업 철학으로 삼습니다. 모든 지점의 회계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모든 직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어떤 형태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첫째, 고객이 언제든 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청구 시스템. 둘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신고 포털. 셋째,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연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심 보너스 제도. 그 발표가 나간 직후 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른 외식 기업들 역시 청담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한 경제 전문가는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입니다. 소비자는 진실을 원하고 그 신뢰가 결국 브랜드의 가치가 됩니다. 며칠 후 청담 그레이스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한때 불매운동까지 번졌던 여론이 180도 바뀌었다. 사람들은 정직한 레스토랑이라 부르며 일부러 찾아왔다. 즈은은 예전처럼 홀을 돌며 직원들의 업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자로서였다. 그녀는 회의 때마다 말했다. 우리가 파는 건 음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고객이 마음 편히 계산서를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메모했고 그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더 이상 윗사람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이 보이면 누구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강현성은 본사 사무실에서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누군가가 말했다. 대표님, 이번 일로 손해가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신뢰는 광고보다 강하니까요. 그날 밤 사내 커뮤니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은 그녀가 남긴 말. 내용은 단순했다.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하다면 이 기록을 올바른 일에 사용해주세요. 댓글 수는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었다. 그 한 문장이 우리 회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청담그룹에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지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녀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한때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페이지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열린 사내 교육 첫날. 그녀는 단상에 올라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덮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한 청담그룹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결의가 비쳤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현성은 뒤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그날 밤 청담그룹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비리나 스캔들로 기억되지 않았다. 대신 정직과 변화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문장과 한 사람이 있었다. 정직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3달이 흘렀다. 청담 그레이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다. 예전엔 고급 손님만 찾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도 정직한 식당을 직접 보고 싶다며 예약을 걸었다. 예약은 매일 만석이었고 다른 외식 기업들이 견학 요청을 보내왔다. 청담 모델이라는 말이 업계에 생겼고 각종 경영 세미나에서 사례로 소개됐다. 언론은 여전히 지은의 이름을 언급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청담그룹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매장에 출근해 직원들과 회의하고 늦은 밤이면 문 닫힌 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손님이 떠난 자리마다 남은 건 따뜻한 감사의 쪽지들이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식당이에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박도진과 최상호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
최상호는 징역 14년, 박도진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양심이 거대한 부패를 멈췄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작은 용기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은 다시 뉴스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그날 밤 강현성은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네, 대표님 이라고 답했다. 밤 10시 청담 그레이스의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는 시간. 강현성은 매장 뒤편의 한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은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날 박도진이 그녀를 몰아붙이던 장면을 자신이 지켜봤던 바로 그 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벽면의 거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이 유리가 거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만 볼 수 있었죠. 나는 그때 어둠 속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유리를 바라봤다. 반대편엔 매장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고 홀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인사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강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 결심의 표시입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청담 그레이스 운영이사 이지은, 지분 20% 보유. 지은은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숨을 삼켰다. 이건 너무 큽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신뢰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나보다 오래 지켜볼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리 너머의 불빛이 잔잔하게 반사되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강현성은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지도자는 높은 곳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서는 사람이죠.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 속에 서서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나는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건 도둑질입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한순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의 떨림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매장 홀로 나왔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은 점심 예약이 많으니 조금 일찍 준비합시다. 그 말에 직원들이 웃으며 네 이사님 하고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밝고 힘이 있었다. 문을 닫은 뒤 지은은 홀 한가운데에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의 조명이 하나 둘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이 천천히 낮아졌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 밖의 거리를 바라봤다. 자동차 불빛, 행인들의 웃음, 가로등 사이로 스치는 바람, 그 모든 평범한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그 한 문장은 오래된 상처처럼 그러나 동시에 새 생명처럼 가슴속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는 새로운 제목이 실렸다. 청담 그레이스, 투명 경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다. 그 아래에는 작은 부제목이 있었다. 한 직원의 양심에서 시작된 변화. 지은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를 용기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의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며칠 뒤 그녀는 직원 교육 시간에 다시 그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다. 펜을 들고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정직은 빛이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은 그 앞에서 사라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첩을 겉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청담 그레이스의 불빛은 여느 때보다 밝았다.
창가에 서 있던 지은은 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직원들의 인사, 그리고 빛나는 유리 테이블 위의 잔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날 그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세상은 그렇게 빛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한마디, 사소한 선택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직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언제나 가장 멀리 닿습니다. 누군가의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삶 속의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 짧은 댓글, 그리고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